결국에는 제가 이별을 하고 보니까 알게 된 그 사실들이 있었어요. 다이어트랑 똑같은 게 내가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면은 먹고 싶고 음식 생각이 더 나잖아요. 이별의 아픔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단순히 바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점이 제가 말씀드린 이 4단계의 방법으로 이별을 무조건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에 전남친 썰 영상을 풀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 댓글에서 이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별에 대한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또 제가 극복한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별을 그렇게 성숙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별을 하고 보니까 알게 된 그 사실들이 있었어요. 진짜 딱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이별을 무조건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별을 하셨으면 첫 번째, 슬픔과 증오의 단계가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별을 빠르게 극복하려면 슬퍼하면 안 된다, 아니면 빠르게 그냥 바쁘게만 살아라, 그러면 잊혀진다, 이런 이야기도 저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나요? 저는 사실 이별을 그렇게 극복을 해봤어요. 바쁘게 살아서 극복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후폭풍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돼서는 더 너무 힘들고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왔을 때 더 무너져 내리고 그렇더라고요. 처음부터 너무 막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행복하려고 괜찮아지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슬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감정 때문에 슬픈지, 어떤 마음 때문에 힘든지를 아시고 그냥 무작정 슬퍼하시면 됩니다. 정말 엉엉 울어보시고 길거리에 주저앉아도 울어보시고 감정에 스스로가 지배돼도 괜찮아요. 그렇게 한번 해야 나중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감정을 자꾸 억지로 절제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게 다이어트랑 똑같은 게 내가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면은 먹고 싶고 음식 생각이 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잊으려고 하고 괜찮아지려고 하고 안 슬프려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 빵! 요요처럼 감정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요요 감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무작정 슬퍼하시고요. 그 슬퍼하는 과정에서 제가 증오를 넣었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슬픔에 함몰되다 보면 재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여러분, 한 번 끝난 관계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내가 재회를 하지 않겠다고 대부분 마음을 먹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주변인들한테 전 X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끊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바람을 폈다. 재회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친구들한테 말을 못해요. 왜냐면 다시 사귀어줄 때 너무 부끄럽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죠. 친구들한테 나 헤어졌고 걔가 바람을 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나중에는 그 사람과 사귈 수가 없어요. 눈치가 보여서. 아니면 성격 차이가 너무 나서 안 맞았다. 그러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그러면은 친구들이 걱정해요. 나중에 부모님도 걱정하시고요. 너 그렇게 안 맞는데 그 사람이랑 계속 사귈 거야? 나중에 결혼까지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약간 애매해진단 말이죠. 내가 이 사람과 재회를 할 수 없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 기간을 2주에서 한 달 정도로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인들도 힘들단 말이에요. 이 기간은 딱 그 정도만 잡아두시고, 두 번째는 무감정의 단계예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바빠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빠지는 단계를 이제서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슬픔과 증오와 바쁨이 이렇게 결합되어서 진행이 되면 가장 좋은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슬픔과 증오의 단계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 바쁨의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바쁨의 단계는 뭐냐면 단순히 바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바빠져야 돼요. 어떤 말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업을 들어요. 그럼 수업을 내가 토익 시험 보겠다고 다 끊어놨어. 그거는 내가 몸이 바쁜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강사님이 바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나는 그 수업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내 몸과 머리를 바쁘게 써야 하는 타인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시거나
내가 바빠야 돼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맡아서 내가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학술제에 나간다든지 내가 이거를 책임지고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상황을 만드세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인지라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될 건 하는 책임감이 있거든요. 직장인이신 분들은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일 자체는 항상 다 책임감이 따르니까 일을 조금 늘린다든지 아니면 팀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게끔 노력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좀 활동적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쁘게 지내시는 타이밍에 중요한 점이 씨드 뿌리기예요. 씨드. 뭐 소개팅이나 단체 활동 같은 거에서 내가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씨드를 뿌려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싫으셔도 뿌려놓으세요. 뿌려놓으세요.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별 극복할 수 있어요. 이 다음의 단계는 뭐냐면요. 3단계. 연애를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고 생각을 좀 이렇게 하세요. 연애를 실패를 만약에 했어요. 좀 안 좋은 연애를 했거나 뭔가 상처받는 연애를 했을 때 다음 연애는 좀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런 생각으로 다음 상대에 대한 기대나 가치, 그러니까 내가 보는 기준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미팅을 하겠대. 나가셔야 돼. 뭐 같이 술자리가 생겼대. 나가셔야 돼. 인연을 만드셔야 돼요. 그럼 걱정하시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좀 가볍게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 탈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랑도 오래 못 가지 않을까요? 또 다시 상처받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제가 이거 경험담인데 그렇게 최악의 연애를 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극복이 되냐면 그 새로운 연애가 오래 못 갔어요. 한 몇 달밖에 못 갔어요. 두세 달? 진짜 짧게. 저는 항상 장기 연애를 하는데 그때는 두세 달밖에 못 갔어요. 그러면 이게 나는 실패한 연애냐? 아니요. 그런 연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든 연애를 끝냈다.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사람을 찾을 때까지 연애를 쉬는 게 아니고 그냥 가벼운 연애라도 시작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볍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사실 갑자기 더 진짜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너무 나쁜 사람이 또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애매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내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또 배움의 길인 거거든요. 전 X를 잊을 수도 있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그렇게 이별했을 때 뭔가 내가 처음에 너무 크게 아팠을 때보다 두 번째 이별했을 때가 조금 더 덤덤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나 이 사람 별로 내 스타일 아니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여도 한번 만나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연애 많이 해본 사람들이 결국에는 좋은 남자 만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 진짜 공감하거든요. 연애를 그래도 좀 해봐야 사람 보는 눈이 진짜 생기고 내가 이별이든 상처든 뭔가 좀 더 성숙하게 헤쳐나가는 게 생겨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인생 재설정 단계예요. 이별의 아픔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랑 이별했을 때는 이만큼 힘들었고 이 사람이랑 이별했을 때는 이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만큼 힘드시니까 제 영상을 보러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연애가 끝났을 때부터는 진짜 연애를 쉬어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쉬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나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달려보는 거죠. 솔로신데 되게 열심히 멋있게 사는 그렇게 자기 발전을 하시다가 연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자기 발전의 단계가 가장 마지막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제서야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좋은 사람과 싸웠을 때도 그냥 무작정 헤어지고 이별 이게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도 생기게 돼요. 슬픔 증오의 단계, 무감정의 단계, 새로운 연애의 단계, 인생 재설정의 단계 이렇게 4가지 단계 한번 거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아프고 힘드시고 그래서 이런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시는 거겠지만 다들 그렇게 살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아픈 것도 아니었고 제 주변 친구들도 다 이별하면 힘들고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있고 더 어려운 걸 겪은 분들도 있고 근데도 다 또 나중에 보면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기회가 나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상황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별을 극복하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저는 1년,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버티시고 어차피 인생은 혼자잖아요. 결국에는 나를 찾는 과정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자신을 방치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4단계 방법으로 오히려 본인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덜 힘드셨으면 좋겠고 많이 울어보시고 웃어보시고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좀 이런 고민들 많이 우리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